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과학 설명회 및 커리큘럼 소개를 맡게 된 초월 입시 전문학원 과학과 원장 장윤재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지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하고요. 학습 계획, 그리고 수업 안내, 마지막으로 적중 내역 좀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부산대학교 사범대학교에서 이제 물리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 전관에서 이제 전공자는 제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초월입시 전문학원 과학과 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해운대 지역에서 주로 학생들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네, 먼저 현재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년별로 배우고 있는 과학의 교과목들을 이제 표시를 해봤는데 이제 지금 설명회를 듣고 있는 현재 고2,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1과목 그리고 물화생지 2과목을 고2, 고3에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될 건데 여기 물화생지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이제 보통 줄여서 물화생지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 이제 물화생지 4과목 중에 2과목 내지는 학교에 따라서 3과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화생지 2과목 같은 경우는 2과목을 선택을 해서 4과목 중에 2과목을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사실 2과목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요즘에 이제 많은 학교들에서 이름은 물리학 2지만 물리학 1 수능 특강을 이제 학교에서 푼다든지 1과목을 연장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1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현재 고2, 고3 학생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은 수능에서 1과목을 보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물화생지 1과목 중에 2과목을 골라서 이제 수능을 응시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1과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수능이 과목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물화생지 1과목을 수능을 보던 걸 이제 통합과학을 수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재수를 하지 않고 한 번에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 고2,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물화생지 내신 대비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제 결국에 수능에도 나오고 내신으로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물화생지 내신 대비를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킬러 유형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3번과도 좀 연계가 되는 게 3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물화생지 1 수능 대비 같은 경우는 수능이랑 내신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시험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수능 같은 경우는 되게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내에 문제를 빠르게 다 푸는 것이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는 과학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30분 내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신만 공부를 하다가 수능을 처음 보면은 또는 모의고사를 처음 보면 학생들이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학생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 대비를 할 때는 완전히 다른 과목으로 생각을 해서 수능에 맞게끔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 뭐 생명과학을 예로 들면은 생명과학은 한 13문제 정도는 개념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 문제들은 1분 이상 쓰시면 안 돼요. 13문제를 10분 내에 풀고 나머지 20분을 뭐 2분 그리고 가장 어려운 킬러는 5분 이런 식으로 시간 배분을 정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킬러 유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시행된 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형들이 정해져 있어요. 킬러 유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뭐 뉴런 막전이 문제 또는 근수축 문제들이 이제 준킬러 문제로 나오고요. 그리고 유명한 유전
유전 파트에서 중킬러와 더불어서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가 나오는 이런 단원들과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전에서는 뭐 가계도 문제가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세포 분열 문제가 나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유형이 정해져 있어서 유형에 맞춰서 그 유형을 푸는 방법을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이어서 2번을 설명을 해보자면 내신에서도 킬러가 나오긴 나오는데 수능 모의고사 킬러 유형을 조금 쉽게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신 킬러 유형을 대비할 때 이 부분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신 수업을 들을 때 킬러 유형은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킬러 유형 푸는 방법을 배우고 미리 좀 대비를 하고 내신을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4번 마지막으로 서술형 유형 대비가 이제 중요하다는 건데 서술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내신에선 이 킬러 유형이 엄청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정관고등학교나 신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킬러 유형이 많아봤자 뭐 2문제 나오거든요. 1문제 내지 2문제가 나오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서 변별을 하냐? 그럼 서술형 유형으로 변별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객관식 점수가 비슷한 학생들도 서술형에서 얼마나 감점을 당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나뉘어요. 심하면 뭐 20점 이렇게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그만큼 서술형 유형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제가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학습 계획 및 수업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첫 번째 모든 과목 공통이겠지만 첫 번째로 개념학습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개념학습 단계에서는 이해를 동반한 학습을 하는 것이 필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단순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과학에서는 물론 이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꼭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부분의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단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응용되는 문제가 나왔거나 아니면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나 서술형 문제에서 좀 약점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꼭 이해를 동반한 학습을 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이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꼭 외워야 되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개념학습 단계에서는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자, 두 번째로 서술형 대비 단계에서는 이제 핵심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소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는 항상 나오는 실험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중요한 실험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안 나온 내용들을 제외하고 나올 수 있는 내용들만 선별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 실험에서 나올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따로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클리닉을 통한 첨삭. 그러니까 첨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술형에서는. 그러니까 첨삭이라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서술형 답안지를 쓰면 서술형 문제를 풀어서 답안지를 내면 객관식이랑은 조금 다르죠. 객관식은 답이 2번 또는 뭐 4번 이렇게 번호로 딱 정해져 있어서 바로 채점을 할 수 있다면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키워드를 넣었느냐에 따라서 부분 점수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표현을 쓰면 감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쓴 답안지를 보고 제가 이제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첨삭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 표현 대신에 다른 표현이 좋다. 또는 이 키워드는 꼭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쓰면은 감점당한다. 이런 걸 계속 설명을 해주면서 답안지를 수정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감점을 안 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클리닉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클리닉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질문받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제가 그동안 학원에 있고 학생들이 와서 자유롭게 질문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첨삭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클리닉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풀이 단계에서 양질의 문제로 충분한 문제풀이 경험이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과학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문제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문제를 골라서 충분히 많이 풀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내신 대비 단계에서 이 과정을
끝내면 마지막으로 내신 대비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실전 시간 분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자기 실력이 있어도 시험을 치르게 되면 자기 실력만큼 나오는 학생이 있고 안 나오는 학생이 있고 자기 실력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도 간혹가다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시험 점수를 잘 받고자 공부를 하는 것이 크잖아요. 대비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하면 학생들이 이제 시험 상황에서 긴장감도 미리 느껴볼 수 있고 그리고 시간 조절하는 연습, 내가 어느 정도 속도로 풀면은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연습들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사실 모의고사를 시험 직전에 이제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치르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시험 상황처럼 시간을 재고 제가 감독도 하고 이제 시험장 같은 분위기에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런 긴장감과 아니면 시간 조절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미리 하고 실전 시험에서는 더 좋은 점수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 문제를 통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사실 나오는 스타일이 있어요. 내신 문제는 선생님마다 내는 스타일이 있고 또 선생님마다 어디서 참고를 해서 문제를 내시는지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100% 창작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학교 환경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예상 문제를 통해서 대비한다면 최소 자기 실력 이상의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기간에 시험 대비 교재를 따로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자료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주고 있는데 제가 대상으로 하는 전광고, 신전고 같은 경우는 이미 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적중률도 상당히 높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재작년 적중 내역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신전고, 전광고를 제가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학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요. 난이도가 굉장히 쉽고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한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위권의 평균적인 점수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쉬운 문제 하나를 실수해서 틀렸다 그러면은 그 문제 때문에 등급이 뭐 1등급 내지 2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도 실수 안 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할 때 과학에서는 이런 선지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시면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적다 뭐 이런 식으로 A는 B보다 크다, A는 B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선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 저는 여기서 슬래시를 쳐서 결국에 증발량이 적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문장이 길어지면은 학생들이 뒤집어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A는 B보다인데 B가 A보다라고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실수를 좀 줄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왼쪽 같은 경우 신전고 중간고사 문제고요. 오른쪽이 이제 제 교재에 넣어놨던 예상 문제인데 보시면 같은 자료로 지금 출제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서 물어보는 기억선지 역시 동일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미리 예상 문제를 풀어보고 들어가면 확실히 학생들이 부담감도 덜하고 정답률도 더 높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왼쪽이 신정고등학교 문제, 오른쪽이 제 자료의 문제인데 같은 화학 반응이 지금 나왔던 문제고 보기에서 물어보는 산화환원 역시 지금 일치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역시 왼쪽은 신정고등학교 중간고사 문제, 오른쪽은 제 자료의 문제인데 지금 같은 과정에서 숫자가 조금 달라졌지만
같은 내용을 또 여전히 물어봤고, 신정고등학교는 물해순환 파트에서 이 문제를 매년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 문제 여러 문제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중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자, 이 부분, 요거는 이제 작년 문제들을 조금 가져왔는데, 신정고등학교 왼쪽 문제고, 오른쪽이 제 자료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문제가 완벽하게 일치를 했던 케이스인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생님들이 어디서 문제를 내는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정고등학교에서 냈던 모래순환 파트의 문제인데, 또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를 냈던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번에 정강고등학교 문제인데, 여기서도 세 가지 원소 지금 똑같이 나온 상태이고, 물어보는 보기의 내용 역시 일치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적중 내역을 좀 보여드렸는데, 나머지 적중 내역들은 여기 다 넣지는 않아서 블로그에 보시면은 분석지랑 적중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매 시험마다 저희가 분석을 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표 설명을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지금 내신 대비반들이 열려 있는데, 지금 화학원, 물리학원, 생명과학원 이렇게 내신 대비반들이 이제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화학과 물리학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화학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물리학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생명과학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9시에서 11시. 이렇게 총 본 수업은 주에 1회 2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개강일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교재도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수업과 별개로 클리닉 시간이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클리닉을 금요일에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그 3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 3시간 내내 한다는 게 아니라 그 3시간 동안 제가 학원에 있어요, 계속.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자유롭게 질문도 하고, 또는 시험 기간에 서술형 첨삭도 받고, 또는 모르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